예, 안녕하세요. 오늘 2019년 8월 14일입니다. 예, 오늘 오전 10시 반에 김기춘 실장님, 김관진 장관, 김장수 장관,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세월호 보고시간 관련 선고가 있었어요. 저도 실수를 해가지고 지난번에 날짜가 바뀌었는데 요 날짜가 바뀐 거를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아침 9시 반쯤 돼서 보고 이 재판이 있다는 걸 보고 흘려벌떡 뛰어왔는데 마침 저는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데 번호표를 주면서 밑에서 거기 직원들이 입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아무데나 또 앉는 자리여 갖고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지는 않았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좀 밖에 나와서 좀 안정을 좀 취하려고 했었는데 한 10시 20분쯤 때 노란 조끼 옷을 입은 세월호 가족들이 한 부득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제 번호표가 없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걸 했냐. 자기네들 재판에 못 들어가게 하려고 했다. 뭐 판사를 만나겠다. 저 난리가 났었어요. 한 10분 동안 떠드는 걸 이제 보고 저는 제자리에 와서 이제 재판이 시작됐는데 복도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판사가 들어와서 검사 확인을 하고 피고인들 확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복도에서 너무나 시끄러워갖고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또 마침 제가 뒷번호라고 했기 때문에 뒷자리에 앉아 있어서 복도랑 가까웠었죠. 도저히 집중이 안 되고 판사도 여자 권희라는 여자 판사인데 소리도 작아요. 잘 들리지도 않았었어요. 밖에서 소리치는 것만 들리는 거예요. 김기춘 나와라. 김기춘을 죽이겠다. 왜 못 들어가 하겠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면서 김기춘 시장님이 저기 법원에서 국회에서 이 사건에 대한 세월호 특위 보고를 할 때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국가안보실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정호성 씨가 모아서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김기춘 시장님도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를 해서 대통령이 사건을 알고 있을 거라 그러는데 대통령과 자기네들 책임을 면피하기 위해서 보고 시간을 조작을 해서 보고를 했다. 이게 이제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이었었어요. 김기춘 시장에 대한 얘기를 거의 한 1시간 가까이 읽었던 것 같아요. 중간에 물론 법원 직원들이 왔다 갔다 밖에 왔다 갔다 했지만 그 세월호 가족들이 소리치는 걸 막지를 않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안 맞은 거예요. 제가 재판을 2년 넘게 다녔잖아요. 그런데 재판 중이거나 끝나고 나서도 지나갈 때도 저희가 소리 지르면 법원 직원들이 나오고 쌩나를 치고 우리한테 고함을 치고 호통을 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세월호 직원들한테 아주 설설 기면서 조용히 하라는 것만 했지 소리치는 얘기가 제가 본 것도 없고 법정에 있을 때 들리지도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김기춘 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일부 제가 무죄라고 적었는데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일부 무죄라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11시 12분쯤에 이제 김장수 장관에 대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김장수 장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호 사건이 했을 때 그 당시 이제 안보실장으로 있으면서 대통령께 10시 15분쯤에 통화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검사들은 이거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10시 20분인가 이게 골든타임인데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께 보고를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 했다고 하는 게 이제 이 김장수 장관에 대한 기소 주 내용이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말을 했었는데도 도저히 밖에 그 소리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많이 저도 조금 10시 한 10분쯤에 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조금 마음이 좀 급한 상태였었고 그런데 이 재판에 대해서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서 떠드는 걸 받고 막 난리치는 걸 봤기 때문에 좀 그러기도 하고 그랬더니 밖에서 소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판사를 막 해달라, 판사를 보게 해달라, 들어가게 해달라, 증언하게 해달라, 하여튼 밖에 소리가 더 크게 들렸었어요. 그런 상황이 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간간히 한두 말 들리는 거는 김장수 장관에 대해서 김장수 장관이
보고 시간 가지고 구태여 그렇게 허위 증언할 필요는 없었다는 식으로 이제 얘기된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들리는 그런 증거가 부족했다. 그래서 무죄라고 한다. 이제 여기는 들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11시 반쯤에 윤전추 행정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대통령이 9시에 집무실로 들어가는 걸 봤다. 이것이 위증이다. 검사들이 이렇게 공소한 주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는데 잘 들릴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은 하여튼 윤전추 행정관이 한 얘기가 허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전에 2017년도에 여러 재판이 될 때 국회 청문회에 허위 위증했다고 해서 11명이 기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거기에 윤전추 행정관도 있었고, 오병호 수석도 있었고, 오병호 수석의 장모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각각 다른 재판으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다른 재판으로 넘어가서 따로 이제 그 재판하고 같이 재판을 받게 됐었어요. 오병호 수석도 그 국회에서 위증한 거 이거가 11명 중에 속했는데, 이제 우병우 수석이 다른 재판 국정원에서 자료 받은 거 이걸 가지고 사찰했다고 한 여기에 재판은 넘어가서 거기에 이제 제목으로 하나 더 추가됐었어요. 이렇게 다 됐고, 윤전추 행정관도 거기 그 당시에 국회 청문회에 또 보니까 또 윤전추는 헌법재판소에 나가서 또 증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위증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세월호 보고 시간 관련으로 넘어갔고 이제 같이 받게 됐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재판 판결문을 읽어갔는데, 중간중간에 법원 직원들이 판사한테 가서 너무나 밖에 시끄러우니까 그렇게 했는데, 판사가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계속 그냥 재판을 했었어요. 정말 저는 속으로 저는 막 소리치고 이거 재판 중단하라고 이래갖고 도대체 무슨 재판을 하냐고요. 완전히 물론 오늘은 판사가 판결을 읽는 날이긴 하지만 완전히 피곤들 숨도 못 쉬게 하려고 주눅 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판결을 다 읽고 나서 양형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김기춘 실장님에 대해서는 다른 여러 재판도 받고 있고 고령이고 건강도 좋지 않고 또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익 받은 게 없다. 이런 점은 유죄 판결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윤전추 행정관은 다른 범죄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제가 김장수 장관에 대해서 빠뜨렸네. 김장수 장관은 제가 확실하게 들었는데, 김관진 장관은 이런 세월호 사건 이런 게 나니까 이런 사건에 대한 특이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취임한지 사실 사건이 나오고 나서 보고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경우에는 김장수 장관은 별로 이렇게 관여됐다고 볼 수는 없었어요. 국방부 장관으로 했다가 안보실장으로 되면서 사건이 났을 경우에는 하여튼 6월 말까지는 국방부 장관하고 이 안보실장하고 같이 겸임하면서 안보실장이 업무를 인수를 받고 국방부 장관이 업무를 넘기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래서 사실 보면서도 여기 사고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데, 거기서 고친 거 가지고 그거를 공무서 위조했다고 이렇게 검사들이 기소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판사가 김관진 장관은 무죄라고 했는데, 요거는 제가 확실하게 들었어요. 사실 기소 내용도 별로 없고 판결 내용도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어요. 그렇게 해서 무죄라는 얘기는 확실히 들었고, 그래서 두 안보실장 이분들은 무죄가 났고, 윤전추 행정관은 징역 8개월인데 여기 대해서 집행유예는 제가 듣지를 못했었어요. 김기춘 시장님은 징역 1년을 때리면서 집행유예 이제 2년을 이렇게 때렸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서 판사는 나갔어요. 제 시간을 보니까 나가든 안 나가든 상관없이 저는 소리를 냅다 질러버렸죠. 아니 도대체 이렇게 재판을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냐? 아니 재판이 아니고 재판하는 과정을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 재판 내내 이게 재판이 이 사람들이 10시 20분쯤 와갖고 재판이 끝나는 11시 40분쯤까지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밖에서 소리를 질러다 못해 문을 발로 차고 기어이 문을 무늬가 있는 무늬가 하나 떨어져 갖고 구멍이 뻥 났어요.
아니 그런데도 도대체 법원 직원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저희가요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김세윤 있을 때 저희가요 일어서기만 해도 난리를 쳤었어요. 에? 오병우 수석 재판 다니면서 저희가 해도 난리가 났었어요. 변희재 재판 난리가 났었어요. 도대체 여러 재판을 보면서 저희가 끝나고 나가면서 복도에 나가면 법원 직원들이 나와서 난리를 쳤었어요. 저희한테 맨날 큰소리 치는 인간이 있어요. 그런데도 오늘 한마디도 안 했어요. 에? 세월호 직원들한테 한마디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가. 에? 아니 도대체가 재판장에서 도대체 판사가 어떻게 이렇게 재판하냐고요. 저러니까. 에? 아니 좌파들은 노란 옷 입고 몇 명 몰려갖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법원 직원들 우리한테 2년 동안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한마디도 안 하고 저럴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에? 아니 이래 갖고 어떻게 재판하냐고요. 에? 아주 뭐 김기춘 주기 갖다 나오라 무슨 욕 해가면서 자기가 어떤 여자가 자기가 정을 하겠다고 무슨 정을 해요. 에? 무슨 법이냐고 해가면서 자기 자식이 18살인데 죽었다고 해가면서 아니 재판받을 때 법정 안에서 우리한테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눈을 보라랬던 직원들은 뭐 하냐고요. 에? 재판이 끝나고 나서 아무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에? 제가 소리치니까 저보고 나가라고 했죠. 물론 나왔죠. 나오니까 문 앞에서 좌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대로 진짜 저도 안 갔죠. 안 가고 하는 것을 봤더니 내용도 모르고 무죄 났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에? 자기가 뭐 기자들한테 그 중에 한 여자가 자기가 기자들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둥 무슨 이게 법이냐는 둥 어쩌냐는 둥 재판 내용 알지도 못하고 무죄 난 것만 가지고 아니 김기춘 시장님 1년 때렸잖아요. 에? 그러면서 두 장관님 나오는 걸 자기가 기다려서 보겠다는 거예요. 아니 저는 보면서도 도대체 아니 법원 직원들이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할 수가 있냐고 도대체가. 판사도 검사도 그런데 법원 직원들마저 복도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요. 에? 너무 걱정이 돼갖고 저것들이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한참 그러고 나서 한 11시 50분쯤 되니까 한 놈이 김기춘 1년 받았다. 두 장관이 무죄 받고 뭐 이렇게 했다.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이것들이 조금 조용해지면서 이따가 좀 내려갔어요. 예. 그러다 저도 나가려고 하는데 두 젊은 놈이 지나간다 보니까 노란 립을 단 거예요. 이것들은 법정에 들어와 있었어요. 꼼짝 안 하고 그 과정을 다 지켜봤죠. 저하고 마찬가지로. 예. 그러고 있다가 저도 나가서 이제 방송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에 내려왔는데 법원 밖 1층에 그 계단 내려와서 좌파들이 삥 둘러갖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어떤 두목 같은 놈이 뭐라고 하면서 오늘의 재판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거기 변호사 같은 놈도 있고 좌파들이 아주 삥 둘러서 갖고 뭐라고 씹으리고 있더라고요. 어째 제가 또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또 아는 분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다시 또 계단으로 올라가서 사진 하나 찍고 이제 그래서 이분들이 도저히 이렇게 해갖고 못 나오겠다. 그래서 이제 차 있는 쪽으로 내려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2층으로 또 올라왔더니 거기에 또 기자들 잔뜩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김관진 장관이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시는데 응원을 하고 기자들 또 들러붙어 갖고 말하는데 욕을 좀 해줬죠. 그러고 가니까 이제 윤전주 행정관이 나오고 이제 뒤에 이제 주차장까지 내려왔었어요. 그래서 김관진 장관님 차 타고 내려가시고 윤준주 행정관은 또 다른 분 그 수사관하고 같이 갔고 그랬는데 김장수 장관하고 김기춘 시장님은 뭐 구치소로 가시니까 그렇게 가셨고 김장수 장관님 내려오시는 건 보질 못했는데 다른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오늘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같이 가셨을 거라고 하면서 그런 이제 보고 전 내려왔죠. 이제 오후 2시에 오늘 2시에 오늘 김동원이 드루킹 선고가 있어요. 저는 요거까지 보고 들어갈 겁니다. 오늘도 10시에 대법관들 재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들어가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후에도 들어가지는 못하고
드루킹 선고가 있지만 또 다른 것도 있어서 제가 뭐 여기서 끝나고 바로 또 을지로로 또 일이 있어갖고 거기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선고가 끝나고 나서 제가 바로 뭐 톡이랑 페이스북에는 올렸지만 분위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소리를 질러갖고 목이 쉬었는데요. 정말 오늘 같은 날은 너무 분해요. 제가 물론 가끔 저도 제 성질 나갖고 소리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너무 분해요. 너무 이거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 검사들 편파직인데 법원 직원들까지 이렇게 편파직 있을 수가 있냐고요. 도대체가 재판 내내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데도 끌어내질 않는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니까 경찰이 와 있었어요. 제가 경찰한테 막말하고 그랬어요. 에? 물론 저 나가시는 분들 보호하려고 왔겠지만 경찰이 와서 끌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옛날에 보면 고영태 재판할 때도 밖에 나오는데 법원 복도 밖에서도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변호사가 협박을 해가면서 저한테 사진 찍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런 인간들이 재판을 방해하고 있는데 재판 내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끌어낸다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이게 에? 제가 벌써 1년이에요. 제가 작년에 8월 6일 날 김규주 지사장님 석방돼서 나오시는 것 같다가 자판연이 달겨 들어갖고 제 팔을 비틀어서 제가 팔을 손가락을 다쳤는데 1년이 지난 오늘 또 이거를 보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저도 잠깐 소홀했죠. 저희는 사실 이렇게 악한 생각을 못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는데 세월호 인간들이 와갖고 이렇게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저하고 염순대심만 왔다가 염순대심 중간에 나가버리고 결국은 저만 있었고 뭐 좌파들 몇몇 있었고 기자들 있었고 또 이제 재판에 그 피고인들 관련된 분들이 오셨고 그냥 재판에 오는 사람들 저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좀 많이 와서 딱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저도 힘을 더 많이 받고 그분들도 길을 좀 받을 텐데 많이 아쉽죠. 오늘은 정말 특별히 이 좌파들이 오고 잔뜩 몰려온 날이었어요. 앞으로 뭐 재판이 거의 다 끝났기 때문에 또 이런 다시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항소를 하겠죠. 검사들이 그때 항소심 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때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실 제가 재판에 다녀도 이런 거를 잘 몰라요. 결국은 당하고 나서야 항상 이렇게 분노하고 이러지 뭐 미리 뭐 얘네들이 이럴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을 없어요. 오늘 또 이렇게 인상을 쓰고 흥분을 하고 너무나 슬픈 이런 또 상황을 봤습니다. 하여튼 2시에 저는 또 드루킹 선고 나는 것을 보고 오후에 또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